자, 오늘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그냥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합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에 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송상 대법원 판례로 확고히 형성되는 권리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그럽니다. 자, 이유 불문하고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지상권이란 말이 나오지 않죠. 일반적인 지상권도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건물과 공작물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자기 돈으로 지을 목적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은 것을 지상권이라 그럽니다. 지상권은 반드시 협의를 전제로 해서 남의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반드시 지상권 등기가 나오지만, 법으로 인정된 법정지상권과 소송으로 인정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는데 건물 주인에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물 주인에게 인정되는 제도를 건물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준다, 건물 주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준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획득이 되면 건물 소유자는 철거를 하지 않고 여전히 남의 토지지만 그 토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건물을 계속 영위합니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나 임대차를 계속 놓을 수가 있죠. 또 건물도 팔 수도 있고 또 지상권도 매각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언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냐면, 맨 처음이 어디입니까?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또는 토지가 압류 효과가 발생할 당시 또는 토지만 따로 매각할 당시 또는 건물만 따로 매각이 될 당시에 반드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동일인이었어야 됩니다. 자, 토지와 건물 주인이 반드시 동일인이다. 또는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존재하더라도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자, 어디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리고 나서 토지만 경매가 된다든가 토지만 따로 매각이 돼서 제3자가 소유하게 되어서 그 토지가 또 경매가 된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 원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동일인이 됐을 때는 그 건물 주인에게 법정 지상권을 준답니다. 자, 그리고 비록 동일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동일인의 그 성질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여전히 그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는 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상이든 법정지상권이 일단은 취득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법 조문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죠. 법정지상권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합의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 판결에 의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에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 양도할 때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그 양수인 제3자는 지상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 양도할 때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어쩔 때 성립하냐 하면,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성립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 주인이 동일한 관계가 있을 때 그 건물 주인에게 토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반드시 동일성이 있어야죠. 언제 동일하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하다. 건물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한 주인일 때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는 게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요,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그렇게 규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면 반드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조문에 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특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배제특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정지상권은 배제특약 할 수 없다고 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송상 인정된
판례상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 가능하다. 이것도 한 번씩 나오죠.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자, 배제 특약 가능하는데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할 수 없다로 가죠. 자,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자,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용료, 지료가 협의가 안 됐겠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한 이후에 당사자가 지료를 합의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판결로 사용료가 판결이 됐다는 그 판결된 이후부터 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그 시점부터 소급해서 정산을 해야죠. 법원의 판결문대의 그 사용료로. 그래서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이 연체되면 아무리 법정지상권이어도 토지 주인에게 해제,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 전후에 2년분이 연체됐을 때는 자, 법정지상권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러면 자, 지금부터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에 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면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있었을 때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그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간섭을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로서 만족을 해야죠. 단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제도를 법정지상권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려고 하지, 똑같은 조건이면 토지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건물의 소유자를 더 많이 보호하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건물의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서 건물이 철거되면 안 되겠죠. 토지 주인이 달라진다 해서. 자, 그래서 원래 건물 주인이 토지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면 건물 주인에게 기득권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토지의 주인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주인에게 철거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겠다 이거죠. 반드시 경매 당시에 반드시 저당권이 설정됐을 건데 그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가 있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는 게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자,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는 게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요, 특약으로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결로 소송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취할 수 있고 소송을 포기하면 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 조문으로 인정된 권리죠.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저당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가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배제 특약할 수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송 중에 서로 간에 포기 특약할 수 있죠. 사전에 포기 특약할 수 있고, 자, 관습법이란 것은 판결, 소송상에 인정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 배제 특약 가능하고 일반적인 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할 수 없다로 가야 되죠. 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요,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건물 소유자가 굳이 합법적으로 등기된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개축이라든가 증축을 하더라도 이미 뼈대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이 되든가 증축이 되더라도 자, 법정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이미 존재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미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가 됐답니다. 그러면 경매가 돼도 그 건물의 낙찰인, 경락인은 여전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걸로 가야 됩니다. 굳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경락인은 자, 지상권의 등기가 없어도 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되죠. 이 건물의 성질에 원래 법정 지상권 성질이 부여되어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되면 당연히 건물 매수인, 낙찰인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등기가 있어야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무조건 틀린 말이죠. 자, 법정 지상권은 등기가 있어야 취득한다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반드시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 양도할 때는 제3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리고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이런 모양이 잘 나오죠. 지상권을 등기하지 아니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면 토지 주인이 바꿔진 거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이미 인정받으면 그 토지가 누가 소유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도 등기 없이도 당연히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필요하지 않죠. 등기가 없이도 토지에 누구에게도 자,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자, 법정 지상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양도할 때 제3자에게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된다. 양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정리하면 되겠죠. 법정 지상권은 배제 특약할 수 없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정리하면 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을 그래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답니다. 이게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반드시 지상권 등기를 해야 건물도 양수하고 지상권도 양수했으면 건물 이전 등기는 당연하고 법정 지상권 등기도 있어야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자기 자신이 취득할 때는 등기가 있지 않아도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자,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제3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을 따로 양수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있고 건물과 지상권을 같이 양수할 수도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자,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자, 지상권 등기는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자, 건물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있죠.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과 건물을 같이 매수한 양수인은 자, 건물만 일단은 보존 등기하고 지상권 아직 등기가 안 됐어도 오리지널 지상권자를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자, 지상권 갱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는 갱신 청구권을 건물과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부터 장차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주의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의 양수인을 말하죠. 장차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주의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득은 아직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에 하는 토지 사용료는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그 건물의 철거는 주장할 수 없지만 여전히 법정 지상권이 인정받는 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주장할 수 있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당이득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양수인, 아직은 법정 지상권이 완벽하게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차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주의에 있는 자가 대지를 점유 사용을 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당연히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있죠.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양수인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게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죠. 일종의 지료 개념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하는 양수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 철거를 할 수 없죠. 대지를 인도하라고 말은 못합니다. 건물을 지상권을 양수할 수 있고 건물을 양수할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일체 간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서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 철거나 토지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건물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무엇은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법정 지상권 포기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했다고 인식이 돼버린다. 대법원에서 포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확보하는 권리자가 건물 소유자가 가만히 있으면 건물 소유로 함으로써 자, 관습법상이든 법정 지상권을 확보합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법정 지상권을 확보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특별한 약정, 다른 계약, 법정 지상권은 등기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됐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가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그 법정 지상권이 있는 자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별다른 다른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토지 전세 계약을 한다든가 별도의 사적 용익물권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그 용익물권 계약 체결로 인정이 되고 가지고 있는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다른 사적인 계약을 토지 소유자하고 해버리면 두 번 다시 법정 지상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상권이 용익물권 중에 가장 큰 권리인데 그 큰 권리를 포기한 걸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게 반드시 시험 문제에 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자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계약을 용익물권을 체결했다. 하나의 예시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문장이 나오면 법정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받는 자는 사적 용익 계약을 토지 소유자와 하는 순간 법정 지상권 규정은 폐지 또는 포기한 것으로 인식이 돼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자, 법정 지상권이 인정받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토지상의 용익물권을 체결했다. 이런 말도 똑같습니다. 사적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그 계약을 우선시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포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받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적인 계약을 해버리며 용익계약을 해버리며 그 용익계약으로 효력이 정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사적 계약을 해버리는 순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포기하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성립하면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지급 의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당사자와 협의된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치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치료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치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아직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법원의 판결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규정이 없죠. 그래서 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확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법원에서 치료의 지급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당사자끼리는 치료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연체 책임이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치료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치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년이 아니라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2년, 3년 동안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것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의 치료가 판결에 의해서 이미 이제 정해졌답니다. 판결에서 정해졌는데 이 판결이 오랜 시간에 있어서 정해진 경우라 하면 판결이 있는 이후부터 치료를 내는 게 아니라 판결 전후에 반드시 소급해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치료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 지체된 치료가 판결 전후에 걸쳐서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이 이상이 될 때는 판결 전에도 이제 소급해서 정산이 돼야 됩니다. 판결 전후에 2년이 걸쳐서 지급되지 않았으면 이때는 치료 연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일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 전후로 빨리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법원이 치료가 확정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 책임이 없고 확정이 되면 확정 전후로 2년분을 넘어버리면 치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 해제 소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치료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는 지체된 치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는 자, 토지 소유자는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치료 지급이 없는 게 아니라 치료 지급을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치료가 결정된다. 자,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자, 2년분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이 결정이 되면 자, 판결 확정 전후부터 소급해서 2년분이 연체가 될 때는 자, 지상권 소멸 사유가 된다. 그렇죠. 자, 치료 지급의 확정은 확정일 이후부터 내는 게 아니라 판결 확정 전에도 소급해서 정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치료에 대해서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치료를 내는 것이다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상은 법정 지상권과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의 일반적인 규정을 말한 겁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법 조문에 의한 지상권에서 배제 특약하면 안 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자, 배제 특약 가능하고 자,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로 가야 되고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제3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제3자가 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제3자가 자, 건물과 지상권을 같이 양수한 제3자가 아직까지 법정 지상권이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항상 법정지상권을 대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지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는데 법원의 판결이 없을 때는 지료 연체 2년분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 법원이 판결이 되면 판결 확정 전후부터 2년을 정산을 해야 되죠. 판결 확정 전후부터 2년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반드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한 자를 인정하는 것을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느냐가 판결 기준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답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 하면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면 이 건물 주인에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이러면 되겠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답니다. 먼저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죠. 이게 순수 법정지상권 조문입니다. 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나서 대지 소유권만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갔답니다. 땅만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됐을 때는 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한테 주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항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주지 전세권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갔다, 매각됐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줍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양자가 동일인 소유자입니다. 동일인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에 대한 경매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토지가 아직 경매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새로 산 양수인은 건물 새로운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야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샀다 하더라도 이 매각되기 전에 건물을 샀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항상 수험생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무조건 건물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가면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에게 속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 하더라도 양도된 후에 토지가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자, 다음에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에 또 건물이 존재했답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죠. 그 후 건물이 철거되고 동일한 규모로 건물이 신축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법정지상권을 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자, 먼저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록 건물이 철거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건물이 철거하고 하더라도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 철거된 건물의 신축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완벽한 건물은 아니고 건축 중인 건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 건축 중인 건물이요 거의 완벽하게 완공이 됐답니다. 그래서 토지의 규모, 건물의 규모, 종류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됐다는 것은 지붕이 올라가고 완공이 됐다 이겁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완공이 됐다면 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됐다 하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도 관계가 없다겠죠. 이미 존재만 하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법정지상권 인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의 분할로 토지 공유지가 분할됐답니다. 그 분할로 대지상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그러니까 공유지가 분할하더라도 분할되게 된 공유지에 이미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유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도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 소유, 여러 명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주에 이미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공유지, 토지만 분할로 인해서 그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갑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특정 위치를 정립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공유자 내부적으로 특정 위치를 합의해서 그 특정 위치만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그러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건물을 자기가 신축했죠. 그리고 소유한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다른 사람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자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기 땅에 확정된 자기 땅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로 갑니다. 갑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갑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에게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갑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했다. 그러면 건물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 공유자의 한 명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죠.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됐답니다. 그러면 건물의 공유자 중에 건물이 여러 명 소유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건물의 공유자의 한 명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서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경매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공유자 한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건물의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를 단독 소유했는데 이 토지만 경매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전체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럽니다. 자, 다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